안녕하세요. 네, 화성시 노인정책관 김은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노인 상담과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불면증이 너무 심하신 할머니의 사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아드님을 잃고 혼자 되신 할머님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실까요? 이 할머님이 불면증이 너무 심하셔서, 어르신들도 뭐 불면증 있으신 분 많이 계시죠? 네. 그 어르신 노인성 불면증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특성은, 너무 일찍 주무시고 나서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두세 시에 깨가지고 더 이상 잠이 안 와서, 그래서 근데 다른 가족 깰까봐 돌아다니지도 못하시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 유형의 불면증이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은 젊은 분들이 이제 주로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러실 때, 좀 우울하시거나 이러실 때 아예 잠을 못 이루시는, 잠들기가 어려운 그런 불면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젊은 시절부터 보통 20, 30대 분들도 많이 호소하는 유형이 요겁니다. 그래서 아예 밤에 잠을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누워 있어도 말똥말똥하고 잠이 들질 않는다. 그리고 온갖 생각이 다 나고 정신은 더 또렷해진다. 그래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불면증의 형태인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인 거예요. 자려고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고, 이 불면증이 어르신이 돼서 노인성 불면증이 생기신 게 아니고 젊으실 때부터 계속 불면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면증과 관련된 수면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드시기도 했고요. 종류 다르게 해서 드시기도 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노력하셔가지고 수면제 없이 그래도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불면증이 다시 심해지신 거죠. 그래서 다시 약을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불면증 약, 수면제를 받으시게 되고요. 보통 수면제 잠을 너무 잘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처음엔 좀 세게 주셨다가 나중에 잠자는 거 보고 용량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처음에 약하게 주셨다가 점점 이제 세게 가기도 하고, 효과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약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통 생각이 너무 많으시고, 특히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들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너무 이제 한이 맺힌다고 말하시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너무 똘똘 뭉쳐 있거나 이게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힘든 어떤 감정이나 힘든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힘든 거여서, 그래서 그거를 마음을 좀 편안하게, 너무 예민하시고 이러면 못 주무시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류라든가 우울증 약물 같은 게 같이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뿐만이 아니라 수면제, 신경 안정제, 그다음에 우울증 약,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시 처방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유지됐던 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약을 또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 어르신보다는 조금 젊으신 60대 초반의 이제 여성분이 또 약을 받으러 같이 병원에서 만나셨대요, 로비에서. 근데 이 할머님이 또 그래도 장점이신 건 다른 사람한테, 낯선 사람한테 말도 좀 잘 거시고 얘기도 잘하시고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쭤보신 거죠. 이것저것 여쭤보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게 됐냐, 당신도 잠을 잘 못 자냐.
그래서 우울증 약 먹냐, 뭐 이런 거 이제 비슷하게 물어보시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게 된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 보니 이 할머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다. 내가 밤에 잠 안 오고 힘들면 전화해도 되겠냐 여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드시고 주무시려고 했는데 약을 주무시려고 하다 보니 말똥말똥 이게 제일 괴로운 거잖아요. 잠이 하나도 안 들고 말똥말똥하고 그리고 내가 잊고 싶었던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일, 나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일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떠오르면서 다시 또렷해지고 생생해지고 그런 상황을 다시 겪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약을 다시 드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셨는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그런대로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게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닌 약간 애매한 상황 있으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애매한 시간으로 어느 시간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 있더라.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좀 잠을 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갔다 오고 나서는 의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더니 이제 약 하나를 이제 바꾸고 약 하나를 이제 줄여주신 거죠. 그래서 있는데 그 다음에는 상담도 받고 이제 힘든 일이 있으셔서 요즘에 어려우시니까 상담도 받고 또 상담 받으시면서 그 병원에서 만나신 분에게 전화도 하고 그래서 밤늦게지만 전화해서 전화도 잘 받아주고 그러셔서 거기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두런두런 하시게 됐고 힘든 얘기, 잠 못 자는 얘기 이런 것도 하시게 됐고 또 상담하시면서도 또 상담하면서 또 내 속 얘기 예전에 힘들었던 얘기들 이런 것도 이제 다시 얘기하시게 됐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음도 조금 편해지셨고 그러면서 이제 잠을 이전보다는 조금 잘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이게 약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담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만난 분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거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나한테는 잠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다른 사람들이 잠이 보약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진짜 잠이 보약이고 잠 잘 자는 게 오로지 나에게 유일한 가장 기쁜 일이다. 잠 잘 잔 날 유일하게 그러면 너무 기쁘고 기쁨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머리 복잡해지지 않고 더 이상 막 나쁜 생각들 안 들고 복잡해지지 않으면서 그냥 깔끔하게 단순하게 잠 잘 들고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그것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잠과 관련돼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수면 문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방광염이라든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염이라든가 이런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셔서 그래서 자꾸 깨야 돼서 화장실을 가느라고 자꾸 일어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약이나 아니면 뭐 처방 때문에 잠을 못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약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포함하면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 호소하셨듯이 그냥 개운하게 아무 생각 없이 푹 자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게 진짜 보약이죠.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그 좋은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좋은 수면의 질, 그리고 좋은 수면의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잘 자고 싶어요. 잠자는 것만이 나의 가장 기쁨이에요. 보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잠을 더 잘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을 더 잘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을 더 잘 자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푹 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잠자리에 누워서 10시에 주무신다고 10시에 누워있지만 말똥말똥하게 그냥 누워만 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정말 너무 괴로우세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만 있다고 해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 이제 뭐 행동요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수면과 관련된 행동요법은 이거예요. 일단 잠자리, 주무시는 방, 주무시는 자리와 활동하시는 방, 활동하시는 자리를 구분하라고 돼 있어요. 구분해야 돼요. 뭐냐면 예전에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막 그런데 저도요. 유튜브나 TV 보다가 그냥 잠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틀어놓고 잠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튼 채로 잠들었다가 또 나중에 깨서 끄기도 하고, 또 다른 식구들이 와서 주무시네 이러고 끄면은 아니다 나 보는 거다 막 이러면서 또 다시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주무시려고 하면 TV 다 끄시고 잘 준비 다 하시고 잠옷으로 이제 싹 갈아입으시고, 네, 자기 전에 뭐 해야 될 일들 있죠. 싹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 때 꼭 입는 옷 있잖아요. 그래서 잘 때 집에서 입는 밖에 나갔던 외출복하고 집에서 입는 옷하고 잘 때 입으시는 옷을 또 갈아입는 분 있어요. 3개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침대에서만 잘 때만 입는 파자마,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감도 좋고 부들부들한, 제 친구는 되게 부들부들한 그 꽃무늬 달린 파자마를 입더라고요. 근데 그 감이 너무 부드럽고 가벼워서 정말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딱 갈아입고 그 침대만 있는, 잠자리 침대만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구분해야 돼요. TV와 활동할 수 있는 곳과 침대만 있는 방. 그래서 침대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불을 다 끄시고, 그리고 침대에 이제 쾌적하게 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요 방에서는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우셔서 이제 주무시려고 다시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엔 그 얘기도 하잖아요. 뭐 양 1마리, 외국에서 그렇죠. 양 1마리, 양 2마리 뭐 이런 거 세라고 하는데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 집중해서 그걸 세느라고 잠이 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음악 들으셔도 좋고요. 편안한 거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명상 같은 거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집중한 생각 말고 그냥 흘러가는 생각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렇게 두시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30분 지났는데도 여전히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전히 잠이 안 오시면 그러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잠이 안 오는 괴로운 상태로 내가 침대에 오래 누워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주무시면서 뭐 휴대폰으로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뭘 보신다, 이거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다 분리하셔야 되고요. 휴대폰이든 아니면 TV든 다 거실로 분리하시는 거고, 아무 자극도 없는데 15분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온다? 그러면 일어나셔야 돼요. 잠 안 오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바깥에서 활동하세요. 물도 드시고 뭐도 하셔도 되고요. 따뜻한 차 드시면 좋죠. 따뜻한 차 같은 거 드시고, 그리고 TV 보시려면 TV 보셔도 되고요. 책 읽으시려면 책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활동을 하세요. 활동을 하시고, 이제 좀 잠이 올 것 같다, 조금 졸린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활동을 다 접고 다시 들어가셔서 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자는 공간에서는 잠만 자도록 그렇게 나와 내 환경을 그렇게 딱 구조를 세팅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늦게 주무셨잖아요. 아까 활동하다가 늦게 주무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는 시간은 어떡하냐? 늦게 주무셔도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생활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 리듬이 잡히게 되고요. 수면 패턴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날 일찍 잤다가 어느 날 늦게 잤다가 이러면은 더더욱 잠이 드시기가 더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내 그 바이오 리듬 패턴을 내 잠자는 패턴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낮 동안에 가능하면 활동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도 좀 적절히 하시고, 외출도 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막 얘기도 하시고, 즐거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즐거운 활동을 안 하시면 에너지 소비가 별로 없으면 밤에 또 더 힘드세요. 그래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 못 주무셔서 그러니까 낮에 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잠깐이라도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낮잠은 금지입니다. 낮에 잠이 안 오려고 하면, 낮에 졸리려고 하면 빨리 나가서 운동을 하시거나 뭐 다른 걸 하시거나 하셔서 못 자게 하셔야 돼요. 낮에 주무시고 밤에 잠 안 오신다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난 밥 안 먹는데 살쪄 이러면서 나중에 보면 간식 엄청 많이 드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밤에 잘 주무시려고 하면 낮에 절대로 낮잠 주무시면 안 된다. 그래서 활동을 최대한 늘리고, 특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늘려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잠을 잘 주무시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무시는 시간은 항상 내가 좀 졸립다 싶을 때 항상 같은 시간에 주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내 몸의 패턴이 익숙하게, 내 생활 리듬이 완전히 공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이제 이 어르신께도 설명드리고 이걸 연습하실 수 있게 매일매일, 그래서 수면 일지도 쓰라고 하거든요. 내가 몇 시에 잤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낮잠은 잤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활동은 뭐 했는지, 이런 거 다 쓰도록 하니까 그렇게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내 패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수면제, 뭐 우울증 약물, 수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수면제와 관련돼서는 뭐 안타깝지만 사실 정신과 약물들이 우울증 약물이나 뭐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나 그닥 사실 좋은 약물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너무 우울증이 심하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그러면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보다 낫죠. 치료 차원에서 드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들이 나쁜 점은 뭐냐면, 내가 잠 못 자는 일은 너무 많고 우울한 일은 너무 많고 세상에 힘든 일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수면제는 잠 못 드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약을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약을 먹고 싶거나 약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잠드시려고 하죠. 뭐예요? 술 드시는 거예요. 술 먹고 잠드시면 조금 잠들기가 편하기 때문에 술 먹고 골아 떨어지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 못 주무시는 분 중에. 그래서
수면제 약물이나 아니면 술에 의존해서 자꾸 주무시려고 하는 게 가장 나쁜 거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너무 못 주무실 때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좀 드시는 건 좋지만 뭐 몇 년간 이렇게 장기 복용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행동요법을 통해서 수면 문제를 좀 관리를 하시고, 수면제는 정말 너무 괴로울 때만 일시적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게, 의존되지 않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수면제 의존은 좀 무섭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수면제, 약물, 그 다음에 술, 특히 술 드시고 잘 잔다. 그래서 매일 밤 나는 뭐, 소주 한 병씩 먹고 자면 잘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으신데, 알코올과 관련돼서 그게 뭐, 알코올 중독도의 문제가 되고요. 그것도 사실 수면과 관련된 문제인데, 알코올을 드시고, 수면을 하시게 되면, 일단 그냥 뭐 술 기운에 골아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 잤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면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보고 나면 알코올을 섭취하시고 주무시게 되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수면제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을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은 자지만 수면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좀 뭔가 불편하고 계속 뭔가 개운한 느낌이 안 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못 잤을 때에만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술 먹고 주무시는 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좀 꼭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혼자 이거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이 매일매일 그 수면 일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잘 적으셔서 상담자랑 계속 같이 체킹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이것들을 고쳐 나가는 걸 상담자가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습관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습관을 고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너무 쉽게 빨리 약부터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면 문제를 안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케이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좋아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울하거나 힘들 때 옛날에 어려웠던 그 상처받았던 힘든 일이 떠오를 때 이게 잊혀지지도 않고 막 머릿속에 맴돌 때 굉장히 괴로운 거여서, 그래서 기분 좋은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가장 기분 좋은 활동은 적절한 운동, 적절한 뭐 산책,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 이게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기분 좋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아진 게 뭐 약도 좀 드시긴 했지만 상담도 하셨고,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셔서 비슷한 친구 같이 얘기도 나누시는 것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좀 잘 쓰신 게 뭐냐면 정 잠이 안 올 때 뭘 하시냐면 그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24시간 온상담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전문 상담사들이 전화를 받아줘요. 24시간이에요.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전화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는 특히 밤에 그렇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도 밤에 괴롭고요. 너무 외롭거나 너무 힘들 때도 밤에 좀 힘든 게 많아서 그 경기도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24시간 전문 상담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화하셔서 내가 너무 잠이 안 온다. 너무 힘든 얘기들이 계속 떠오른다. 일들이 떠오른다. 이럴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이제 이분은 그 온상담을 굉장히 잘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전화하셔서 언제든지 밤에도 전화하실 수 있고요. 또 온상담자 있는 전문 상담사들이 또 신청하시면 매주 일정한 시간에 전화를 걸어주기도 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매주 뭐 금요일 몇 시 뭐 전화 걸어주시고 뭐 이렇게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요청 신청하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잠 못 주무시는 분에 대한 사례 설명 마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처음 상담 의뢰가 왔을 때 이분이 아드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배우자를 잃은 슬픔보다 자녀분을 잃은 슬픔은 사실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힘든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담 의뢰가 왔을 때 이분 표현으로도 거의 반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 자살 위험도 굉장히 높으셨고, 그리고 정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셨고, 그런 상태로 상담 의뢰가 오셨던 사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아주 어릴 때 이제 그 결혼하셔서 그 시집을 가셨는데 그 남편분이 폭력을 막 행사하시는 분이셨고 시댁도 굉장히 구박을 많이 하시는 곳이어서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가 갓난아이 아드님을 낳았는데 갓난아이인데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시댁에서도 막 그 구박을 하시고 하셔서 쫓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맨발로, 맨몸으로 쫓겨나셨어요. 옷도 못 입고 한겨울에 쫓겨나셔서 갓난 애기 핏덩이만 안고 그냥 쫓겨나신 거고 갈 곳이 없어서 한밤중에 쫓겨나셨으니까 그 마구간 같은 헛간에서 주무시고 동네 사람이 너무 안 됐으니까 한겨울이라 외투를 벗어줘서 그 외투 입고 그냥 오셨고 그 마구간 헛간 같은 데서 사는데 깐난 애기니까 애기가 이제 뭐 똥도 싸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똥도 싸고 이러면은 어디 씻길 수가 없으니까 그 얼음이 막 이렇게 반쯤 떠 있는 그 차가운 얼음물에 막 씻기기도 하고 했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산 거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살았고, 그래서 이분이 아들 하나만 보고 안 해본 일이 없이 한 거예요. 뭐 가사 도우미도 하고 입주 가사 도우미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장사도 뭐 수도 없이 하시고 뭐 가게도 하시고 뭐 떼다 팔기도 하시고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막 정말 죽을 듯이 일만 하고 사셔서 나중에는 이제 아드님 키우시고 돈도 좀 버셨어요. 이렇게 너무 가난하고 아들 키우면서 사시다 보니 서름도 많이 당하셔서 돈이 모이는 대로 집을 사셨대요. 그래서 집도 몇 채 있으시고, 그런데 정말 아끼고 아껴서 아드님을 그렇게 해서 키우셨는데 이분이 키도 크시고 예쁘게 생기신 편이셔가지고 아드님도 키가 뭐 180이고 굉장히 잘생기셨고 공부도 잘했고 굉장히 효자였어요. 공부도 잘하셨으니까 좋은 대학 나오셔서 좋은 데 취업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진 거죠. 좋은 데 취업도 하셨고 이분이 이제 집도 몇 채 있으시고, 근데 집도 몇 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거가 습관이 되셔서 그 와중에도 난방을 안 하고 사셨어요. 한겨울에도 난방 없이 사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이제 아끼고 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아드님이 이제 때 되면 엄마 좋은 거 먹인다고 맛있는 거 먹이러 이제 여행해가지고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아들이 인기도 많아서 이제 결혼시키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30세 되시던 날에 아드님이 이제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셔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들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그 이분이 거의 뭐 좀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고 아들 따라가겠다고 막 계속 그 자살 생각도 많으셨고 그래서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 쪽에도 올라가서 서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베란다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화분도 이렇게 툭 던져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화분이 깨지면서 툭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의뢰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이분 입장은 그런 거예요. 아들만 살아 돌아오면 된다. 이건데 어떻게 아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돌아가신 아드님을 살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을 도울 수 있는 상담자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면 첫 번째는 이분이 자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자살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자살과 관련된 생각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상담을 계속 잡아서 이분이 안전하게 다음 상담 때까지 오시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저랑 약속을 하는 거죠. 다음 상담하러 올 때까지는 돌아가시지 않고 저랑 다시 만나는 거 약속하세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상담에 오게 하는 거. 그래서 자살을 실제 시도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혹시라도 자살 도구 같은 걸 준비한 게 있으셨다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걸 이제 없애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분도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이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서 그걸 이제 같이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위기 상담이죠. 그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아드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쯤 돼서 의뢰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정신인 게 이상하시죠. 멀쩡하게 그래 우리 아드님 돌아가셨지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반쯤 정말 그 감정이 막 뒤섞여 있고 반쯤은 정말 정신이 나가신 것처럼 아드님이 올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와 있는 것 같은 생각 이런 거를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정말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삶을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나가게끔 하는 그 적응 기간까지 상담자가 옆에서 붙어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날마다 오시고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아들을 키웠는지 그리고 아드님 장례식 얘기 장례식에서 친구가 몇 명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례식을 갔는지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들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이런 얘기들 아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매주 상담 오시면서 매번 하셨습니다. 6개월간 매주 똑같이 하셨어요. 그거를 매번 같이 다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감정이 어느 정도 다 쏟아져 나와서 이제는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다 들어드리고 계속 알아드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그걸 충분히 다 얘기하고 나서는 이분이 담담하게 그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담담하게 울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랑 이제 좀 얘기가 됐고 더 이상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이 어르신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자네는 알지? 더 이상 어떤 반복 없이 알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알고 있다고 이제 확신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울고불고 감정적인 거 안 하시고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드님도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무엇을 삶의 의미를 담아서 생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거냐. 마침 이분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집이 몇 채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죽고 싶어도 안타깝게도 이 남은 재산을 처리하지 못해서 못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분한테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 남은 재산.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리고 이거를 의미 있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아드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분의 목표가 뭐가 됐냐면 내가 삶을 잘 사는데 이 재산을 아드님과 내 이름으로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 대학에 기증하겠다. 이게 이제 삶의 목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삶을 열심히 사시고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돕는 거, 그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잘 버텨서 삶을 살아나가는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나가시게 됐고요. 나중에 충분히 안정이 되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2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게 만났지만 나중에는 한 1년에 한 번 그 어버이날 즈음에 이분 만나서 그 아드님이 항상 그때 장어를 사주셨대요. 그래서 그 장어 좋아하셔서 이분 이제 어버이날 즈음에 항상 만나서 장어 이제 같이 드시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잘 살고 계시고요. 삶의 의미를 담아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특히 자살 위험이 있으신 분을 만나시게 되면 이분은 1차적으로는 이 자살과 관련된 부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래서 실제 자살 시도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분이 자살 생각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상담자의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다 치우고 안전하게,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담자랑 약속해서 계속 오셔서 그 안전을 확인하면서 계속 그 상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상담하러 안 왔다. 그럼 위험하죠. 그러면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이분 집에도 가시고 이렇게 찾으러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살 위험을 견디도록 하는 거. 우리가 위기일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시다가도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그 위기가 넘어가면 그래도 또 살만해지거든요. 살만해집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터널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나중에 안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만해진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생긴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즐거움이 생긴다. 이런 희망을 좀 갖도록 계속 해주시고 그 힘든 위기의 기간을 같이 버텨주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같이 버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힘든 감정을 계속 듣고 계속 지지해주고 계속 그 지지하면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누군가 상담자든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텨서 이분은 터널을 빠져나왔다. 이분이 또 터널을 빠져나올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장례식도 어떤 의식이고 절차잖아요. 애도 과정에는 어떤 의식이 필요해요. 결혼식도 결혼을 해야 내가 진짜 결혼한 유부녀구나, 유부남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처럼 식을 거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도 잘 거창하게 치르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냐면 불교 다니시는 분이셔가지고 불교이셔서 천도제를 굉장히 크게 치르셨어요. 그래서 큰 천도제를 계속 참여하시고 천도제를 큰 걸 치르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놓여지시더래요. 마지막 그 큰 천도제를 보면서 그래 이제
됐다. 얘가 이제 맘 편히 가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꿈 꾸셨는데 새 같은 게 이제 날라오는 꿈을 꾸셨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도 과정을 거치실 때 요런 그 꿈 같은 걸 많이 꾸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가 날라와서 이렇게 내 옆에서 막 쫓짝짝짝 울다가 이렇게 저 멀리로 날아갔는데 그게 마치 아들 같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는 어떤 경험을 하시고 나서 이분은 좀 안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기부하시겠다라는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사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버티고 나면 살아갈 희망이 있다. 이런 희망을 잃지 않고 같이 버텨주는 게 우리 주변에 같은 분들이, 친구 같은 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같이 도와주셔도 되고 마음을 내주셔도 되고 뭐 저희 같은 상담자나 아니면 또 상담을 하는 다른 기관들 도움 요청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노인 상담뿐만 아니라 자살 위험이 있으시면 자살 예방 상담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 센터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도움 요청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너무 힘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또 그분이 자살할까봐 또 굉장히 걱정하시게 되고 또 몇몇 분들은 또 자살로 가까운 분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두려운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분이 위기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살 위험이 있으셨던 어르신의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가지 사례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사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